놈은 나쁜 놈이 아니다. 때로 못된 짓도 할 줄 알아야 성공한다. 때로 못된 짓도 할 줄 알아야 성공한다. 는 논리는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는 우리에게 데모노 괴테, 셰익스피어와 계몽사상가 볼테르가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그렇게도 열렬히 가르쳤다. 언제나 너무 적은 보수를 준다고 출판업자들을 비난하던 괴테는 1827년에 60권짜리 최종 판권을 발행하는 대가로 오늘날 20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를 챙겼다. 이렇게 늘 선인세로 출판업자들에게 엄청난 보수를 챙기곤 했던 괴테가 1829년에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출판업자들은 모두 악마 편이다. 분명 그들을 위한 지옥이 따로 있다. 셰익스피어는 작품을 팔아 벌어들인 돈 중 상당한 액수를 부동산에 투자했으며 그것들을 농민들에게 임대한 임대료로 오늘날 디즈니랜드 수준의 훌륭한 집들을 집요하게 소망했다. 햄릿이 만들어진 계기도 수지 맞는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한 일단의 사업가들 때문이며 셰익스피어가 이 사업에 합류한 것은 당시 그에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기심은 때로 미덕이 될 수 있다. 이기심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생존 없이는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다. 인간은 달과 같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가 이룩한 재산의 기반은 복권으로 마련되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복권업자의 계산 착오를 이용한 결과 가능한 일이었다. 복권업자의 복권을 몽땅 사들일 경우 100만 루블의 이익을 낼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볼테르는 돈을 빌리고 복권을 사재기할 사람들을 동원해 복권을 사들였다. 그는 이렇게 딴 돈을 해운업과 주식에 투자했다. 그 밖에도 유명인으로서 받는 각종 사례비를 곡물거래와 시계공장에 투자했다. 그는 법망을 피해가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결과 말년에는 프랑스에서 20번째 내에 드는 부자가 되었다. 그가 아마 한국에 있었다면 금감원, 국세청과 검찰청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날 위대한 자선가로 알려진 록펠러도 예외는 아니다.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을 세워 석유산업을 한 손에 움켜쥐는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거꾸러뜨린 이를 미 언론은 클리블랜드의 대학살이라고 부른다. 폭력 사태로 사망자도 여러 나왔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악의 화신으로 꼽혔다. 침대 곁에 권총을 둬야 했을 만큼 생명의 위협도 받았다.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으로 알려진 러드로의 학살이 일어났던 콜로라도주 탄광의 주인도 록펠러였다. 여기서도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죽었다. 미국 정부는 1911년에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왕국을 독점기업으로 규정하여 해체시켰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정의롭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을 받아왔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착하게 살라고 한다. 아니, 우리는 늘 착해야만 했다. 어릴 때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정없이 맞는 식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을 기억해보라. 우리는 도덕규칙을 준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늘 배워왔다. 또한 우리들 대부분은 선행이 보상을 받고 선이 악을 이기며 모든 것의 종착역은 착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정직과 선행은 아름다운 이상일 뿐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현실에서는 악행이 승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권선징악의 그런 논리는 소설 속에서나 통할 뿐이다. 악행이 발각될 확률이 점점 적어지고 설령 발각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은 미미하다. 그에 비해 악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공의 열매는 너무나 크고 달콤하다. 엄청난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고도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주변에 넘쳐난다. 거짓 회계를 일삼거나 탈세 혐의를 받은 기업도 여전히 대단한 기업으로 대접받고 학력을 속인 연예인은 단 몇 마디 반성의 말로 방송에 복귀하며 주가 조작과 사기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후보들이 부를 등에 업고 정치계의 실세로 등극한다. 때로 우리는 선보다는 악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현실, 특히 정치나 비즈니스 분야에서 남을 위하고 착하게 살아야 성공한다는 논리를 폈다간 비웃음을 사기 십상이다. 정치는 악하다 못해 너무 더러워 놀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정도다. 비즈니스 세계가 상대적으로 낫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더러운 짓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정정당당함이나 페어플레이 정신은 통용되지 않는다. 경쟁자가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주면 안 되며 오히려 넘어져 있는 동안 짓밟아야 한다. 이는 헨리 포드, 빌 게이츠 같이 성공한 기업가들은 물론 다음에 한메일, 네이버의 검색 포털 같은 성공한 기업들이 충실히 이행해온 비즈니스 생리다. 빌 게이츠가 인터넷 브라우저 업계의 선도 기업이었던 넷스케이프를 박살낼 때를 떠올리며 넷스케이프의 마이크 호너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은 이런 거였죠. 여기 맛있는 개똥 샌드위치가 있어. 겨자 소스든 케첩이든 원하는 건 뭐든 뿌려도 괜찮아. 근데 너희는 이 샌드위치를 꼭 먹어야 해. 안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끝장내버릴 테니까. 세상에는 나쁜 목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거부 앤드루 카네기 역시 자선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복지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자선행위에 쓰는 $1000 가운데 $950는 차라리 바다에 버리는 것이 낫다. 자선으로 먹여 살리는 주정뱅이, 불황자 또는 무익한 게으름뱅이 하나하나가 이웃을 부도덕하게 감염시킨다.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사람에게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쉬운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은 적을수록 좋다. 자선행위로는 개인이든 인류든 나아질 수가 없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 악이 없다면 기독교에 지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내 재벌 총수들의 다수가 탈세나 기업 자금 횡령, 주가 조작 등 자본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다. 심지어 모 도지사는 불교 방송 라디오 인터뷰 도중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현상을 별거 아니라는 듯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인 중 재판 안 받은 사람 누구냐? 10대 기업 중 재판 안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할 정도가 되었으니 재계, 정치계, 스포츠계, 법조계, 교육계, 의학계 등 모든 분야의 뻔뻔스런 탐욕이나 속임수가 판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야말로 위대한 악을 향한 자본주의의 위대한 승리였다. 지난 30년간 부유층은 다른 계층과 비교해 엄청나게 더 부유해졌을 뿐 아니라 음지에서 정치 권력에 불을 투자해왔다. 부자들은 모든 법과 각종 규제에 영향을 미치며 불을 사용해 정의롭지 못한 일이 용인되도록 법을 왜곡하고 법을 고쳐 부정을 적법한 행동으로 둔갑시키고 부정이 드러나도 처벌받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간다. 이른바 악의 확대 재생산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의 약진이다. 다행인 점은 지옥에는 이미 악한 자들로 넘쳐나서 우리는 이제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치팅컬처의 저자 켈러어는 특정 부류의 예외적인 사람들만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사람들 사이에 거짓과 편법이 횡행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되려면 사람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사회계약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계약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고 규칙을 깨는 사람들은 상을 받을 때 사회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곧 나만 나쁜 놈이 아니다라는 자기 변명을 낳게 되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편법, 속임수라는 무기를 선택하게 된다. 켈러어는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체제가 자신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관을 쉽게 바꾸는 경향이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승자가 되면 정치 권력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